저는 뭐 연락이 안 됐나 봐요. 그 20문제는 뭐 푸바로 본 사람도 들어보고, 혹시 집에 가셔서요. 그게 이제 4월달 EBS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출제한 거고. 좀, 지난번 본 거보다 어때요? 좀 어렵죠? 점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장도 길어지고, 이제 나름대로. 자, 그거 밥은 한 13개 이상 맞으면 괜찮아요. 12개, 13개 정도만 맞으면 괜찮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체크해 보시고. 매주 있어요. 매주 시험이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제가 안 보는 날까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시험 보는 날까지. 자료가 나갈 테니까 와서 이제 응시할 사람 응시해서 한번 자기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자, 오늘은 몇 페이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파이노트 79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자, 79페이지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잡았고, 79페이지 보니까 거기 테마 몇 번이에요? 10번. 등기 신청에 뭐가 있죠? 필요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의 노트 79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원은 많이는 출제는 안 돼요. 근데 원론적인 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아마 이렇게 하나 적어놨을 거예요. 자, 테마 79 보니까 테마 10 해가지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간단한 건좀 뭡니까? 이게 서류예요, 서류. 그래서 거기 밑에다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모든 서류는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와요?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옆에다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자.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을 받고. 등기 의무자는 뭘 받아요? 자,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몇 개 안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의무자는 뭘 받아요? 불이익. 그럼 불이익에 대한 무슨 성을 보장해야 돼? 진정성.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봐봐요. 그냥 아무 말이 없다. 한번 읽어볼래요? 어떻게 읽나 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매도인. 매도인 그럼 뭐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등기 의무자예요. 매수인은 권리자가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파는 사람은 의무자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뭐예요?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뭐예요? 권리자예요. 그럼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인감증명. 인감증명이 뭐예요? 서류잖아요. 서류. 정보죠.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그러면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럼 봐봐요. 매도인은 의무자죠.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누구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매도인의 인감증명이에요. 매수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적탁등기 누가 해요? 관공서.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요? 진정성.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원론적인 게 하나 나왔어요. 자, 부동산을 취득한다. 부동산 취득한다. 취득한 자는 그러면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권리자죠. 그러면 사원청의 계리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 그게 이제 지문과 관련돼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관련돼서는 그게 작년에 하나 출제돼서 그게 간접적으로 몇 점짜리예요? 2.5점짜리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눈을 보실 때,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필정보. 뭐예요? 서류죠. 서류는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누구? 의무자 거. 그럼 결론 나왔죠. 등기 필정보. 즉, 권리증은 누구 거 제공해줘요? 매도인 거예요? 매수인 거예요? 매도인.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거 그런 의미만 잡아주면 이제 서류와 관련돼서는 80%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감각적으로 자기가 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주민등록번호. 권리자 거, 의무자 거. 생각을 한번 해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잖아요. 이 사람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이 사람은 뭐예요? 의무자, 이 사람은 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등기부에 이미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면 장차 등결될 사람도 그죠? B. 그러니까 누구 거? 이거는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권리자 거 제출한 것은 몇 개 안 돼요. 권리자 거 제공해 주는 것은. 그러면 누구 거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의무자 거 제공한다. 간혹가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어울리는지 아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 제가 뭐 다음 주에 치마를 입고 와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어울리는지 봐봐요. 매도인의 인감증명 어울려요? 어울리죠. 매도인의 인감증명 안 어울려요. 왜? 자, 여기 매수인이네요. 잘못 썼네. 매수인의 인감증명 어때요? 안 어울리죠. 매수인은 뭐예요? 권리자거든.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매도인의 등기 필정보 어울려요? 네, 어울리네. 매도인은 뭐예요? 등기 의무자라는 소리야. 한 말이 없다면 매수인의 등기 필정보 어울리지 않죠. 권리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저희가 봐봐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자, 그러면 수용 뒤에는 누가 있어요? 국가. 국가는 무슨 성이 보장돼? 그러면 수용할 때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럼 봐봐요. 무슨 계약서가 나와요? 어민계약서,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 수용도, 진정성, 법무수용 등기 시 어민계약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뭐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출제 경향이 이거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법률에 있던 것을 저쪽으로 보내버렸어요. 시행규칙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이 필요한 정보는 그럼 누구의 할 일이에요? 바로 법무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기 신청이 필요한 정보는 원론적인 거, 원리의 원칙인 거, 그 정도만 잡아놔도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필요한 정보를 등기소에 가서요. 뭘 작성해 주죠? 바로 신청 정보라는 거예요. 자, 신청 정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신청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원칙 줄잖아요. 일건 일신청주의. 얘는 무슨 신청이죠? 일괄 신청이야. 자, 원칙은 하나의 사건에는 하나의 신청서를 하나 작성하는 게 일건 일신청주의요. A는 무슨 신청이다?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의 핵심은 바로 저 뒤에 봐봐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과 당사자 가나리 뭐 해야 돼? 동일. 동일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동일. 근데 이걸 이제 써먹지를 못해요. 거기 이제 또 동일해야 된다. 무슨 성이 유지돼야죠? 동일성이 유지돼야 돼. 동일성. 동일성. 일괄 신청이 되려면 무슨 성이 유지해야 된다? 동일성.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이렇게 하면 두 개를 써봐요. 동일성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한매 특약 등기. 신탁 등기라고 한번 써봐요. 두 개 이제 살을 조금 붙여놔야죠. 자, 그럼 봐봐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봐봐요. 자, 그냥 생각하면 한매 특약 등기는 일괄 신청이 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가능, 불가능? 자, 모르겠죠? 그럼 봐봐요. 또 요 형님들이 요 두 개가 헷갈린다고. 자,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이제 쓸 필요 없이.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무슨 등기 해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되돌려 사는 거예요. 한자는 되돌려 산다라는 거예요.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살이 이쪽으로 갔다 되돌려 갔죠. 그러면 하살이 몇 개? 두 개. 동시 신청서예요. 그러면 하살이 두 개니까 동시 신청을 해줘야 돼. 그러면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그럼 별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한매 특약 등기는 별개의 신청서야. 뭐라고 했어요? 별개. 그러면 일괄 신청이 하려면 뭐예요? 동일이거든.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는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요. 자, 이번에는 요 그림을 한번 봐봐요. 그림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서 한 방 더 쌓아요. 그럼 여기 이제 신탁 등기를 해줬거든. 하살이 몇 방?
봐봐. 그럼 둘 다 동시 신청서이네. 요거는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맞죠? 그러면 동일한 신청서로 작성해 주거든. 그러면 동일한 신청서, 동일하죠? 그러면 신탁 등기는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간혹가다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는 신탁 등기는 일괄 신청해야 한다. 어때요? X야. 그러니까 항상 한매 특약 등기로 나온다면 여기 이제 요 그림을 생각하라고. 봐봐요.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것. 이게 바로 한매 특약 등기입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는 하사를 B한테 싸주고 또 한 방을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사리 몇 개? 2개. 동시 신청. 이것도 무슨 신청? 동시 신청. 근데 이거는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신청서를 각각 따로 작성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면 이거는 동일한 신청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면 결론적으로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신탁 등기는 결론적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한매 특약 등기는 일괄 신청이 뭐다? 불가능하다. 이 한매 특약 등기는 무슨 성이 배경?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동일한 신청서로 작성. 근데 요 두 개가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생각하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 하살 방향을 하니까 형님들이 절대 안 까먹더라고. 그래서 봐봐요. 한매 특약 등기는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게 무슨 특약? 한매 특약. 신탁 등기는 따다닥 하살을 두 방을 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살 방향 요 B 봐봐요. 오늘 누구한테 하살이 날라갔죠? B한테. 그러면 하살 방향이 다 B한테 갔죠. 전리품은 누가 맞았어요? B가 맞았죠.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바로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영어는 하살이 몇 방이에요? 그게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그죠? 명의신탁은 뭡니까? 그러면 하살이 B한테 날라갔죠. 영어는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가 되고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되죠? 신탁자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신탁 등기의 신탁과 명의신탁의 신탁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실법상 명의신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법일까요? 신탁법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신탁법하고 명의신탁의 신탁은 의미가 달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신탁법은 읽어봐요. 명의신탁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전개돼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의 신탁과 신탁 등기의 신탁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딱 들었을 때 한매 특약이라는 걸 딱 나왔을 때 그러면 A가 B한테 싸서 되돌려 싸주는 게 무슨 특약? 한매 특약. 신탁 등기는 하살이 두 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둘 다 동시 신청이요. 동시 신청입니다. 신청서는 뭐 읽어봐요. 별개. 요거는 동일한. 그럼 요거는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요거는 가능.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형님들을 괴롭히는 문장이 된다고. 그러면 요 그림을 보다 정확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이제 봐봐요. 23회 때 2.5점짜리인데 봐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23회 때 2.5점짜리입니다. 자, 봐봐요. 자, 그러면 같은 분홍산의 저당거리 여러 개 설정됐을 때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다. 어때요? 없다. 일괄 신청을 할 수 없다. 어때요? X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같은. 같은을 세자로 얹히면 동일성. 그래요. 이게 23회 때 2.5점짜리야. 충분히 같은을 동일성으로 해석해 줄 수 있다면 이 문제도 그냥 주워 먹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나 생각을 할 때 원론적인 것부터 생각해 달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일반과 관련돼. 그러면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이걸로 기본적으로 숙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원칙. 원칙은 뭐예요? 일간 일신청. 얘는 뭐다? 일간 신청. 일간 신청은 뭐예요? 동일성. 그거 이미 하나 잡아두시고. 자, 시험 문제는 매년 봐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죠. 예, 정치도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문제도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그 밑에 기록사항이 있을 거예요. 기록사항은 늘 출제가 됩니다.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준비해 놔야 돼요. 자, 기록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1. 필요적 줄쳐놔봐요. 필요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형님들이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라고.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라는 요. 그러면 특히 기록사항에서 임의적 기록사항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출제되고 재작년에도 출제되고.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문제가 나와요.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 약간 변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의 필요적 기록상 옆에 점점이 있죠. 철강이 듣는 사람은 그 옆에다 앉아 써놔봐요. 원론적인 것부터 따져 적어가요. 자, 이렇게 써놔요. 돈은 돈이라고 하나 딱 써놔요. 돈. 자, 돈은 눈물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 이제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 거라네요. 그러면 소송의 씨앗. 씨앗은 어떻게 잘라야 돼? 안 잘라요? 잘라야 된다. 그러면 돈과 관련돼서는 원칙이 뭐예요?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그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거 민법의 내공이 좀 쌓였는지 한번 봐봐요, 이제. 자, 봐봐요. 자, 이런 거 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상권.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면 지료는 뭐죠? 돈이잖아요. 돈. 그러면 돈은 원칙적으로 무슨 사항? 필요적 기록사항. 근데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의 지료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래서 A가 하나가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봐봐요. 22에 대 2.5점짜리. 다음 중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1. 지상권의 지료. 요거는 뭐다? 임의적이라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선 건이라고 그랬어요? 임차권. 임차권은 차임이 요소에 아니에요. 그럼 임차권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차임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세권의 돈 뭐죠? 전세금. 전세금은 요소에 아니에요. 요소죠. 그럼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그래요. 작년에 2.5점짜리라는 거야. 기록하여야 한다. 무슨 말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법적인 어떤 내공들이 쌓여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칙은 뭐냐? 이걸 하나,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를 뺀 나머지는 돈은 전부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그러면 판매 대금과 판매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OX. 판매 대금과 판매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OX. X죠. 왜? O죠.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어요? 판매 대금, 판매 비용. 뭐예요? 돈이잖아. 돈이라는 거. 그러니까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뭐만 빼고? 지상권, 지역권에서 뭐다 빼고. 지상권, 지역권에서만 빼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저당권에서 돈 뭐예요? 저당권에서 돈. 아, 돈 누가 몰라, 돈. 돈이 필요적 기록사항은 아는데, 돈이 뭔데? 이렇게 나와야죠, 채권액. 저당권에서 돈은 채권액이야. 그러면 저당권의 채권액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건저당에서 돈. 그렇죠. 아주 잘 나오네,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러죠. 건당권에서 돈은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이야. 그러면 채권 최고액은 뭐라는 거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뭐만 빼고? 지상권, 지역권에서만 빼고.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는 그러면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임의적. 기록하면 유상, 기록하지 않으면 우상이야.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 불가능, 가능. 그 말은 결론적으로 비용상한 청구권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란. 그럼 봐봐요. 만약에 지상권에 있어서 강행규정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비용상한 청구권. 그러니까 이걸 하나 함으로써 암기 사유가 팍 줄어든단 말이에요. 한게. 지금 우리 형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암기. 암기가 안 되니까 뭐더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돈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자, 임의적 기록사항에다 여기 첨제 거 뭐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놨죠? 기간.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 날이 나올 때는 꼭 한마디 예를 하는 죠.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예요? 5년만 살고 찢어져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는 게 정상입니다. 좋다는 게. 근데 지금 뭐 여쭤보니까 지금은 다 좋대요. 그러면 기간은 뭡니까?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당사자. 그래서 이런가 봐요. 개능지도 없어.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무슨 사항이죠? 필요적 기록사항. 이거는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당사자를 주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이제 특약이 되는 거야. 특약. 특약을 다른 말로 뭐예요? 합의라고 그래. 합의를 약정이라고 그러거든. 약정. 그러면 다음 중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일단 이거부터 찾아요. 뭐예요? 기간, 아니면 특약, 합의, 약정. 그럼 읽어봐요. 이미 읽어봐요. 특약. 이걸 항상 요거는 같이 붙어 다니라고.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당사자 의사에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게 읽어요. 그게 임의 규정이야. 당사자의 의사에 뭐다 배제할 수 없는 게 무슨 규정이야? 강행 규정이라는 거야. 강행 규정.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유치권. 유치권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임의 읽어봐요. 읽어봐요. 임의 읽어봐요.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노트북을 하나 수리해 줄 테니까 공짜로 가져와라.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야. 유치권은 뭐가 없어야 돼?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왜 이걸 생각을 못하고 다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함으로써 뭡니까? 문제를 푸는 하나의 뭐예요? 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유치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민관계.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상민관계도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뭐라고 써놨죠? 담보 책임. 뭐 담보 책임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권리의 담보 책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죠. 자, 전일수, 용저 이렇게 나와야죠. 전일수, 정저, 전부, 일부, 수량보정, 용익, 저당권. 그래서 권리에 관한 수는 5개가 있잖아요. 이거 암기가 지금 4월달이니까 그래서 암기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하자는 전일수, 용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용저. 그러면 우리 물건의 하자는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특정이라는 게 나와야 돼. 이거는 특정물, 이거는 종류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요거 제척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하고, 처음하고 끝에만 없어. 그래서 요 세 개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되게 쉬워요. 요거는 몇 년의 제척기간이 있어요? 1년. 요것도. 아니죠. 1년의 제척기간이었고, 요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제척기간이 1년은 어디에 있어요? 일수형에만 있다고. 일수형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읽어봐요. 뭐라고 써나 읽어요? 전에 일감만 줄이면, 자, 일감만 줄이면 저만 손해. 전부는 뭡니까? 전부에 대해서는 뭐다? 선의하게 해제권에서만 인정이 돼요. 자, 여기는 뭐다? 일부에 대해서는 감액 청구권에서만 선의하기고, 자, 뭐다? 저당권에서는 뭐다? 손해배상과 해제권에 대해서만 선의하기라는 거야. 그래서 전에 일감만 줄이면 누가 손해? 저만 손해라는 거. 읽어봐요. 전에 일감만 줄이면 누가 손해? 저만 손해. 아주 암기를 이렇게 해두는 원래 암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민법 교수님이 할 거고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담보 책임은 뭐다?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야. 그러면 담보 책임도 특약으로 강경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므로써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문제 정도야. 자기가 이런 감을 이거 임의라는 것과 특약을 잡으면서 2문제를 우리가 캐치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기간은 읽어봐요. 언제나 누구? 기간은 당사자. 읽어봐요. 특약, 약정, 합의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해가지고 요게 출제를 했어요. 봐봐요. 잘 들어봐요. 전세권의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요? X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권에서 전속기간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요? 맞죠? 거기에서 2개를 비교해서 거기 지문해가지고 정리해서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죠?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은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표지부사항은 다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야. 무슨 말? 근데 논점은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표제부사항은 안 해오더라도 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걸 캐치해야죠. 왜?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소재 지번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걸 왜 외워요?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형님, 누님들은 이게 암기 사이를 빨리 줄여놓는 게 뭐예요? 암기 사이를 줄이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돼요. 출제할 수 있는 거. 쓸데없는 것은 다 머릿속에 빼버리고.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이 임박할수록 머리가 허해져, 안 해져? 허해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시험이 자꾸 임박할수록 자꾸 머리가 허전해져. 왜 허전해질까요? 왜 허전해질까요? 이해가 돼서 자꾸 머리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한 8월달, 9월달 되면 자꾸 상담하러 와요. 아, 선생님, 저 미치겠어요. 저 떨려요. 그러고요, 자꾸 떨리고요. 그리고 머리가 허해집니다. 그거 100% 합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머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마다 떨리기는 떨리는데 머리가 복잡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합격률이 반반이야. 합격률이 반반이에요. 왜냐면 머리가 복잡하다는 것은 지금 뭐다 짬뽕이 돼 있다라는 소리야. 무슨 말씀인지 지금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면 머리가 뭐예요? 자꾸 빈다는 느낌이 서거든. 빈다는 성격이.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성장이 있어요. 저는 머리는 비는데 자꾸 안 떨려요. 반반이에요. 합격률 반반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떨려야 되고 머리가 자꾸 빈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정상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두 문제짜리. 그래서 요거 두 문제짜리니까 요거는 자, 민법과 등기법에서 맞물려 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 필요적 기록사항 일단은 뭡니까?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 뭐부터 골라라? 기간, 그 다음에 당사자, 특약, 약정, 합의 이걸 다 골라내야 돼. 그거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등기원인 증명 정보.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3번에 오늘은 요번 달에는 3번에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금융계약서.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이게. 자,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금융계약서 밑에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금융계약서. 금융이 중요해? 계약이 중요해? 계약이 중요해. 계약. 일단은 금융계약서의 문제는 독자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파트별로 가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계약서 그 밑에 여백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원칙. 원칙은 뭐예요? 일단 1단계. 계약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금융계약서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계약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라고. 자,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 계약이 계약이에요. 계약.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네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언제 금융계약서에 제출하느냐? 본등기 시에 제출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상속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 자, 계약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뭘 잡아야죠? 바로 소유권 이전을 잡아야 돼.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재산권 설정 계약. 계약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재산권. 여기는 소유권. 그럼 재산권 설정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소유권 이전을 갔다면 일단 부동산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부동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선박에 관한 계약. 읽어봐요. 계약 통과했죠? 자, 선박에 관한 계약은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이네. 읽어봐요. 선박, 부동산이 아니야. 준부동산이지. 자, 그러면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 단계를 거쳐가면서 걸러내면 되는 거야. 걸러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은 금융계약서를 제출한 사유, 제출하지 않는 사유 그걸 외우는데 그걸 왜 외워요? 요 원리를 외우란 말이에요. 원리를 외울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봐봐요. A가 건물을 B한테 팔기로 했어요. 뭐예요? 읽어봐요. 뭘 매매하기로 했어요? 건물을 매매하기로 했어. 건축물을. 그러면 일단 계약이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맞죠?
자, 건물이니까 매매죠. 부동산이죠. 근데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이야. 그러면, 자, 토지와 건축물 매매. 토지와 건축물 매매. 자,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됩니다. 금융계약서에 제외됩니다. 왜 제외될까요?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의 대상이 되면 범인의 뭐예요? 범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가름해 주거든. 그러니까 뭐 중에 우리 부동산 중에서는 또 특히 뭘 제외해야 돼?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래야 여기에 제외돼야 비로소 뭐의 대상이 된다? 읽어봐요. 범인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팍 줄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은 정리하기로 했어요. 자기가 머리를 한번 써봐요. 왜 머리를 쓰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부동산은 정리하기로 했어요. 읽어봐요. 계약 맞아요? 소유권 이전 맞아요? 부동산 맞아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정리는 뭐의 대상? 범인의 대상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외우란 말이에요, 이걸 숙제하라는 거예요, 이걸. 금융계약서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는 걸 외울 게 아니라 이 뭐다 사이를 우리가 숙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A가 있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금융계약서. 금융계약서는 무슨 성을 하고 봐야겠어? 진정성. 그러면 금융계약서를 멘탈한 목적으로 법원에 가서 양 당사자가 짜고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빠져나가야 안 빠져요? 빠져나갈 수 있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의적으로. 자, 읽어봐요. 자, 판결서나 그 조서들은 반드시 검인을 받으라고 해놔서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결서 원래 조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이걸 받아서 금융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이 있다면 면탈할 목적이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A적으로 읽어봐요. 판결서라 할지라도 읽어봐요. 조서라 할지라도 조서도 판결에 가름해주는 효과가 발생하거든. 판결서나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 이 두 개를 머릿속에 숙지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금융계약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지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 예전처럼 독자적 문제로는 거진 출제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봐봐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잖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시.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럼 진정명의 회복 등기란 검인의 대상이다. 어때? X.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읽어봐요. 계약이 아니거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란 검인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계약인지 아닌지를 일단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다 계약이면 일단 뭐부터 따져 이제?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뭐 따져요?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읽어봐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된다. 어디로 제출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그러니까 국가가 한번 타치했으니까 검인을 또 타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다시 뭐예요? 검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지. 그러면 이걸 외워놓으면 뭡니까? 이제 중개사법에서 금융계약서 그쪽에는 이제 독자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공시법에서는 금융계약서가 독자적으로 문제로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류를 저쪽 시행규칙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그럼 파트에서 이제 관련된 파트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 자, 그럼 봐봐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도 금인의 대상이다. 어때? X.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적탁 등기는 누가 해요? 관공서, 무슨 성? 진정성. 금융계약서도 진정성. 그럼 적탁 등기 시 금융계약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겨요. 관공서는 금인의 주체이지 금인은 뭐다? 금융계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이 의미가. 이 의미를 끌어가서 해야지. 자기가 무턱대고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우리 진짜 여기 앉아있는 형님들, 누님들은 대단한데요. 강의실만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강의실 밖에만 나가면 참 대단한 분인데 강의실만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이상해진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금융계약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놨고요. 80페이지로 이제 가봅니다.
자, 표시 페이지 보니까 제 가로 4번 뭐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제목만 외워놔도 50% 따먹고 들어가는 거야, 50%. 자, 그럼 저 처음 강의 듣는 사람 봐봐요. 자, 형광펜 가져온 사람 등기의 모자다 형광펜 딱 꺼놔요. 뒤에 권리에다 형광펜 딱 꺼놓으라고, 권리.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등기 필정보 딱 형광펜 꺼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것만 잡아도 50% 따먹고 가는 거예요. 이제 50% 따먹고 간다는 거예요.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이제 등기 필정보. 무슨 필정? 등기 필정. 차이점은? 똑같아요. 공통점은? 읽어봐요. 여기다 정자 붙여요. 공통점은 권리정이에요. 차이점은? 등기 필정은 옛날 거. 등기 필정보는 새 거. 그러니까 등기 필정은 옛날 거고 요거는 새로운 거, 새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형님들이 뭐예요? 최근에 집 사고 팔지 않았다면 과거의 등기 필정 그걸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팔고 사는 사람은 뭐예요? 등기 필정보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등기 필정하고 등기 필정보는 둘 다 공통점은 무슨 정이다? 권리정이야. 자,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의무자. 그럼 등기 필정은 누구 거 제공해? 등기 의무자 거.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이 공동이? 단독.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어. 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 등기. 단독이 공동이? 그럼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상속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봐요. 상속인 등기, 단독이 공동이? 공동이죠. 제대로 들어가네요. 그럼 상속인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뭐예요? 피칠갑을 피찬다로 단독이 공동이? 그럼 제공하여야 된다. 어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가 이제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리 나오네. 읽어봐요. 등기 필정보는 읽어봐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네. 자, 수용은 누가 해요? 국가하면 뭐예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자,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럼 봐봐요. 제일 7번 출제된 거예요. 판결이 안 등기가 있네. 자, 읽어봐요. 무슨 성?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라는 거네. 근데 예외적으로 제공하라는 게 예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 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등기 필정보가 있다고. 그래서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뭐다? 제공하라. 그래서 이게 몇 번 출제되느냐? 바로 7번 출제돼서 등기 필정보에서. 등기 필정보. 자, 그러면 봐봐요. 외울 게 하나도 없어졌네. 그러면 결론은 외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의미를 잡아가면서 이제 뭐다 체크해요. 그럼 자기가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자기가 이제 끓여 먹는지 봅시다. 읽어봐요.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어때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멸실 등기는 단독이거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렇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뭘 외워요? 외울 게 뭐 있어? 요거 몇 개, 요것만 가지고도 자기가 요리해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자, 등기 의무자 권리관한 등기 필정보에서. 그러면 요번 달 것에서 그 박스 밑에 가봐요. 거기에다 형광펜 빡빡 쳐놔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 그거 하나만 외워놔도 우리 큰 문제 푸는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나왔거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이해를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저기 봐봐요. 1번으로 가봐요. 자, 문제 프린트로 한번 가볼래? 자, 필요적 정보사항 찾았어요? 예, 그게 이제 별표가 3개짜리야. 늘 나오는 겁니다.
자, 요 아마 모의고사 또 나왔을 거예요. 한번 봐봐요. 자, 필요적 정보사항 찾았어요? 예, 1번 갑니다. 자, 전세금 설정 등기, 전세금의 소멸에 관한 약정 동그라미, 약정이 들어갔다. 그럼 임의적이네. 자, 이번에 합의 등기의 경우 지분을 표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럴까요? 합의는 지분에 모두 미치기 때문에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합의 등기 시 반드시 표시해 줄 게 있어요. 뭘까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돼. 합의다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번 동그라미 2번이 요번에 간평사에서 출제된 거고. 자, 3번에 기간 동그라미. 기간 뭐예요? 예, 밑에 어디에 기간 나와요? 한매 특약 등기에서 한매 기간 찾았어요? 예, 기간은 뭐래? 임의적. 자, 4번에 임차권 설정 등기에서 뭐다? 차임. 차임은 뭐예요? 필요적. 정답은 몇 번? 4번.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전세 기간은 뭐예요? 임의적이네. 그러니까 요 문제 하나 풀었으면 작년에 2.5점짜리,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고요. 요거는 늘 나오는 문제. 요 문제가 안 나오고, 요런 형태가 안 나오면 우리 등기법 문제가 아니거든. 요거는 필요적 정보사항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매년 출제가 된다고. 모의고사 출제 안 된 데가 없다고. 늘 출제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번 한번 볼까요? 등기 의무자 권리관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찾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번에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제공할 필요가 없다. 3번에 전세권 이전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권리 등기니까 있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4번에 부동산 표시 줄 서나봐요. 부동산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의무자 없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5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번 시간에 첫 시간에 뭐예요? 요 두 문제를 완전히 소화했다면 어떤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요런 스타일은 안 나와요. 2번 스타일 정도는 안 나와. 2번 형태는. 그러면 2번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고 뭘로 출제되는 거예요? 지문으로 이제 파트 질문으로. 다음 중 3중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 그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야. 이런 스타일로는 이제 한물 가서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트별로 가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러면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 시에도 우리 등기 필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어때? X.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서류와 관련돼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뭡니까?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걸 잡아요. 등기 필 정보 무슨 점? 권리점. 누구 거? 의무자 거 제공한다는 거예요. 의무자 거.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진정성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판결의원 등기 읽어봐요. 원칙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고. 뭐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전부 이 문제야. 등기 필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까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이제 뭐예요? 등기 필 정보의 마인드를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이번 시간은 몇 개를 배웠어요? 3개를 배웠잖아. 파트로 본다면. 그렇죠? 자, 기록사항에서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 하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자, 금융계약서 배웠네. 금융계약서는 뭐 해야 돼? 계약. 2단계는 소유권 이전, 3단계는 부동산, 3단계는 4단계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어디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을 제출하면 금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가름해 준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등기 필정보.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무슨 성을 확보하겠어요? 진정성.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의무자가 제공해줘야죠. 의무자가 없다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네. 그죠? 단독 신청이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단독 신청. 저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 그럼 무슨 신청을 골라라? 단독 신청을 골라라. 그 의미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성선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정렬. 성서했지만 자기가 성선 등기 의무자는 성선은 했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과거에 성사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뭐가 있어? 등기 필 정보가 있잖아. 그걸 제공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저기 밑에 80페이지 가로 5번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정명정. 다음 주에도 모의고사 있어요. 좀 일찍 와요, 좀 일찍 와. 제가 뭐 모의고사 또 다음 주에 모의고사는 제가 매일매일 그거 보내느라고 자료도 신경 써서 보냈는데 오늘 뭐 4사람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특별한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자가 없으면 있다 그러면. 지난주에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그것도 까먹어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